네, 안녕하세요. 염승환 이사입니다. 자, 엠트렌드 오늘 이제 저희가 이제 엠트렌드에서 항상 이제 모빌리티 얘기를 좀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제 저번에 아마 기억하시겠지만 그 장문수 연구원님 모시고 한번 그 모빌리티 한번 얘기를 좀 나눠봤는데, 오늘은 또 그 모빌리티뿐만 아니라 지금 시대가 좀 변하면서 에너지 전환의 시대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거기에 관련돼서 한번 우리가 어느 쪽을 좀 봐야 되고 어떤 투자를 해야 되는지 한번 고민을 좀 한번 해결하기 위해서 오늘 좀 방송 시간을 좀 마련해 봤는데, 오늘은 예전에 이제 엠트렌드에서 저랑 이제 초창기 한번 같이 방송하셨던 분이시죠. 그래서 지금 뭐 배터리라든가 이런 이제 신재생 에너지 쪽 담당하고 계시는 현대차 증권의 강동진 연구원님 모셔봤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너무 오랜만에 아유, 잘 뵙겠습니다. 지내셨어요? 네, 잘 지내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좀 축하드릴 게 또 책 나오셨다고. 너무 네, 감사합니다. 아이고. 네. 이거 어떻게 쓰게 되신 거예요? 두 분, 그러니까 그때 장문수 연구원님한테 한번 네네네. 물어봤는데, 강동진 연구원님하고 이제 같이 공조를 하셨다고 하시는데, 예. 이거 뭐 어떻게 쓰겠어요? 좀 배경이 있으신가요? 이 책 쓰게. 예, 네. 배경이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생각했을 때 이제 2차 전지라는 거, 네. 그리고 이게 자동차 쪽에 들어가서 작동을 하게 되는데, 네. 자동차가 전동화된다라는 게 에너지 전환에 있어서 굉장히 큰 모멘텀이 되는데, 네. 왜 그럴 것이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전체 석유의 45%가 사실 자동차로 갑니다. 네. 자동차의 연료가 그 전기로 바뀐다. 근데 전기가 그냥 전기가 아니라 재생 에너지로 만든 전기로 바뀐다라는 네, 게 지금 네. 컨셉인데, 사실 그래서 전동화가 되는 게 이 에너지 산업에 굉장히 큰 변화를 이끄는 대표적인 수요처거든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이 같이 자동차와 에너지가 엮여서 어떤 변화를 만들어낼 것인가를 조금 저희가 좀 집중을 해서 써보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시장이 이제 굉장히 커질 수밖에 없는데, 네네. 여기서 우리가 좀 이거를 사실 놓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럼요. 여기 제목도 나와 있지만 불을 위한 기회라고 나와 있어서, 여기서 이거 흔히 말하는 이거를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이렇게 메가 트렌드라고 봐도 되는 건가요? 그거는 굉장히 맞는 말씀이십니다. 네. 왜냐면은 그 에너지 시장의 크기가 그 전에 이제 앨런 머스크가 그런 얘기도 했죠. 자기들의 이 책에도 그런 내용이 있지만, 앨런 머스크가 2016년에 이제 솔라시티를 인수를 하면서 테슬라의 비전 자체도 이제 서스테이너블한 운송 수단을 이제 가속화한다 뭐 이런 내용이었는데, 서스테이너블한 에너지로의 변화를 이제 가속화한다는 내용 얘기를 바꿨거든요. 그리고 나서 앨런 머스크가 뭐 방송에서도 자기네 향후 에너지 사업이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는데, 그 부분이 왜 그러냐면은 자동차 산업보다 에너지 사업의 크기가 훨씬 더 크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그 테슬라나 이런 자동차 업체들과 연관된 에너지 산업의 크기가 굉장히 크기 때문이거든요. 자동차 업체들도 분명히 에너지 산업과 연관된 부분을 활용을 해서 그쪽으로 진입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고, 또 그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재생에너지, 재생에너지의 단점을 보완해주는 에너지 저장과 관련된 부분, 그게 이제 저희가 말하는 이제 배터리와 수소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전체 에너지 산업의 사이즈를 생각을 하면은 이게 메가 트렌드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맞습니다. 이게 사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항상 그런 얘기도 많이들 하시잖아요. 메가 트렌드 산업에 어쨌든 올라타 있으면 그래도 시장이 뭐 물론 좋으면 더 좋지만 시장이 좀 약세쟁이라 하더라도 결국에 이제 그 산업에서 큰 부가 창출이 되니까 그 낙수 효과를 좀 투자자분들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얘기들 하시는데, 확실히 이 에너지 전환 또 거기에 관련된 모빌리티는 공부를 진짜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고, 저랑 이제 얼마 전에 장문수 연구원님하고는 이제 자동차 담당하시니까 모빌리티 얘기를 좀 주로 해봤어요. 뭐 현대차 그룹의 미래라든가 또 방금 말씀하신 이제 테슬라의 좀 미래에 대해서 한번 고민도 해보고 어떻게 하면 좋을지 한번 생각도 해봤는데, 오늘은 어쨌든 이제 모빌리티 한번 얘기를 했으니까 에너지와 좀 관련돼 가지고, 근데 에너지 하면 이제 많은 분들이 신재생 에너지를 이제 딱 떠올리시잖아요. 뭐 흔히 말하는 태양광, 풍력. 근데 이게 이제 분명히 많은 분들이 또 어느 정도 공부를 하셨으니까 분명히 앞으로 뭐 신재생 에너지의 시대가 오는 거는 알겠는데, 뭔가 이제 그런 것 같아요. 투자자분들의 고민이 요새 보면은 뭐 하나솔루션도 돈을 많이 버는 줄 알았더니 태양광이 적자가 나고 있고, 그러니까 풍력 회사 중에 CS윈드도 갑자기 뭐 그 베스타스인가요? 거기서 뭐 실적이 좀 앞으로 약간 뭐 약간 그런 식의 좀 안 좋은 뉘앙스가 나오니까 주가 부러져 버리고, 그래서 되게 고민이 큰 것 같아요. 방향성은 맞는데 우리나라 기업들이 지금 잘하고 있는 게 맞는 건지, 산업의 어떤 이제 변화는 맞는데 한국 기업들이 지금 이 안에서
뭔가 지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여기도 그냥 서로 막 경쟁이 뭐 중국도 뛰어들고 네. 이런 건지 좀 한번 그 얘기해 주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네. 저희는 이제 태양광에 그래서 고민이 많은데 태양광. 사실 태양광 산업 같은 경우에는 전체 밸류 체인에 그리고 저희가 태양광 산업의 밸류 체인을 보면 기본적으로 폴리실리콘 만들고 네. 그걸 가지고 이제 인곳 웨이퍼를 만들고 그리고 셀 모듈을 만드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OCI가 이제 폴리실리콘을 네,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웨이퍼 업체는 이제 뭐 사실 상장되어 있는 애가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셀 모듈을 이제 하나 큐셀, 하나 셀로션이 네. 하고 있는 건데요. 지금 보면은 그 이외에는 거의 사실은 대부분 중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부분 중국. 그렇기 때문에 글로벌하게 봤을 때 이 밸류 체인의 거의 대부분 80% 이상을 중국이 하고 있는 건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서방 국가들이 좀 불편해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연초에부터 작년부터 저희가 말씀을 드렸던 게 OCI를 말씀드리면서 바이든 정부가 들어오게 되면은 분명히 중국 그 폴리시콘 업체들에 대해서 신장의 인권 문제를 이미 후보 시절에도 거론했었기 때문에 분명히 제재하게 될 거고 그 과정에서 폴리실리콘 가격의 상승이라든지 아니면 OCI나 이런 업체들의 기회가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런 기회가 저희는 충분히 또 셀 모듈 업체 중에서 거의 중국 이외에 거의 몇 안 되는 셀 모듈 업체가 하나솔루션이거든요. 네. 이런 업체들한테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좀 더 구체적으로 보시면 지금 바이든 정부에서 얼마 전에 이제 인프라 법안 통과시켰고 지금 보면은 그 더 나은 재건법 빌드백 배럴 법안을 하원을 통과시켜서 이제 상원을 통과시키는 거를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목표가 이제 아마 크리스마스 이전에 통과시키는 목표일 텐데 그 안에 보면은 태양광 밸류 체인을 미국 내에 이제 좀 가져오기 위한 대규모 보조금이 들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미국 내에 지금 태양광 패널을 생산할 수 있는 캐파가 한 7기가 정도 됩니다. 7기가 되냐면 어떤 정도냐고 말씀드릴 수 있냐면은 미국이 올해 이제 태양광 설치량이 한 25기가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미국이 얼마 전에 2030년까지 태양광 이제 지금 전체 발전량에서 태양광이 차지하는 비중이 3%인데 그 비중으로 40%까지 올리겠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2025년 정도가 되면은 태양광 설치량이 연간 60기가가 된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말씀드렸듯이 미국 내 7기가밖에 없으니까 그럼 나머지 50기가를 중국에 수입을 하겠냐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 내 대규모 뭐 폴리실리콘부터 셀 모듈까지 이런 것들을 다 이제 그런 쪽에 설비 투자를 확대하기 위한 인센티브가 굉장히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느 정도 수준이냐라고 하면은 지금 미국 내 모듈 가격이 와트당 한 34센트 정도 합니다. 근데 보조금을 모듈에 대해서 와트당 0.7센트를 주겠다라는 겁니다. 7센트를 주겠다는 겁니다. 7센트. 그러면 20% 정도, 판가의 20%를 보존해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굉장히 많은 양이거든요. 그럼 이게 하나솔루션한테 어떤 이펙트가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 하나솔루션이 이제 미국에 아까 7기가 중에 얘네 캐파가 모듈 기준으로 1.7기가 정도 됩니다. 하나솔루션이 외국 기업으로서는 미국에서 가장 큰 모듈 캐파를 가지고 있는 회사거든요. 사실 큐셀이죠. 그 회사가 이제 100% 1.7기가를 모두 가동을 했을 때 연간으로 봐줄 수 있는 보조금이 1.7기가 곱하기 7센트를 해보면 한 1,400억 정도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웨이퍼 가격이 많이 올랐고 폴리시콘이 오르면서 그러면서 적자가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게 통과가 된다라고 하면 생각보다 빠른 시간에 흑자전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하나솔루션을 보면서 또 고민스러웠던 게 뭐냐면 이사님께서 방금 말씀하셨듯이 우리나라 업체들이 이제 굉장히 좀 입지가 작다라는 거죠. 근데 미국에서 원하는 게 미국 내에 좀 증설을 해달라는 거거든요. 증설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증설. 그 시그널을 저희가 어디서 읽을 수 있냐라고 하면은 최근에 하나솔루션이 미국에 있는 폴리실리콘 생산하는 회사 REC 실리콘에 지분을 이제 인수를 했죠. 기사 봤어요. 예, 보셨죠? 봤어요. 걔네가 이제 생산할 수 있는 캐파가 폴리실리콘 기준으로 18,000톤 정도 됩니다. 18,000톤 정도 되면은 셀 모듈 기준으로는 한 5에서 6기가 정도를 생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얘네가 1.7기가인데 최대 5에서 6기가 정도를 생각을 하고 증설할 거를 생각을 하고 그 지분 투자를 한 게 아니냐. 저는 그렇게 이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하나솔루션이 최근에 이제 약간 레가시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화학 사업이나 이런 쪽에 지분을 좀 정리를 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있고 있는데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그런 사업들의 좀 지분을 정리하고 자금을 조달을 해서
이런 쪽에 투자를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글로벌하게 이제 하나솔루션이 고민스러웠던 입지가 좀 작아지지 않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도 조금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회사들이 어쨌든 이제 그동안 보면 사실 이제 정리를 해보면 중국 업체들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LCD랑 좀 비슷했네요. LCD가 너무 중국 회사들이 그냥 보조금 받고 막 이러면서 LG 디스플레이가 사실 망할 뻔했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리고 근데 결국 그런 것들이 제가 기억에도 OCI도 한번 아, 그래가지고 그럼요. 난리가 한번 났던 걸로. 한국 공장 이미 다 폐쇄한 네, 상태거든요. 그죠. 우리나라에 저도 기억나는 게 한 10년 전에 그러니까 태양광 회사들 되게 많았던 것 같은데, 맞습니다. 근데 다 상폐당하는 기업도 네네. 있고, 근데 결국 그게 이제 이어졌는데, 연구원님 지금 말씀은 이제 미국에서 뭔가 좀 기회가 발생하는 것 네네. 같다. 근데 너무 중국의 의존도가 크니까. 네, 맞습니다. 근데 유럽도 비슷한 건가요? 유럽 같은 지- 경우도 예, 이제 EU에서는 예. 인권과 관련된 문제가 또 이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일정 정도 사이즈 되는 이상의 기업들은 그 밸류체인에서 네. 인권 문제에 대한 어떤 관리 감독을 강화해라는 건데, 그럼 중국의 지금 폴리실리콘 관련된 기업들 신장에 있어서 네. 그 신장의 인권 문제가 지금 계속적으로 이슈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간접적으로 결국은 중국 업체들을 조금 견제하는 방향이 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라고 네. 생각을 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중국의 많은 이제 폴리실리콘 업체들이 그 석탄을 가지고 이제 전기를 생산을 해서 그걸 가지고 폴리실리콘을 네. 만듭니다. 그런 부분 같은 경우에도 중국 같은 경우가 보면은 유럽 같은 경우에서도 일종의 이제 탄소 인증제 비슷한 것들을 좀 시행하는 국가들이 늘고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좀 더 중국 이외에 이제 뭐랄까 폴리실리콘 업체나 태양광 밸류체인인 업체들한테 좀 더 기회가 갈 수 있는 방향들이 좀 생기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요새 하나솔루션 보면 많은 주주분들이 사실 좀 걱정을 많이 하세요. 네네네. 이제 주가 자꾸 흘러내리니까. 물론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작년에 굉장히 퍼포먼스 좋았잖아요. 네네네. 그리고 석유화학도 뭐 PVC 위주로 하다 보니까 되게 괜찮았습니다. 성적도 괜찮은데다가 태양광 기대가. 근데 올해 들어와 생각해보면 어쨌든 태양광에서는 자꾸 실적이 좀 부러지는 것 같고, 올해 뭐 계속 적자 난다 이런 얘기 있고, 또 얼마 전에는 무슨 뭐 첨단 소재 물적 분할 얘기가 좀 나와가지고, 근데 이런 것들 때문에 투자분들이 되게 불안해하시고 하시는데, 근데 저도 근데 이제 기사를 이렇게 찾아보니까 방금 알리시란 기업도 네네. M&A라고. 얼마 전에는 그 프랑스의 뭐 신재생 에너지를 네네. 산 거요? 네. 근데 그런 걸 보면은 뭔가 미래에 맞게 투자는 잘하는 것 같은데, 연구원님이 생각하시기에 그래도 우리나라 이제 대표적인 뭐 신재생 하면 딱 떠올리잖아요. 네네. 이 기업에 대해서는 투자분들이 지금 좀 어떻게 좀 바라봐야 되는지, 네네. 그러니까 계속 좀 믿고 투자하는 게 맞는 건지 네. 좀 한번 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이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 뭐 이제 첨단 소재 사업 물적 분할 이런 문제 때문에 주가가 더 네, 빠졌는데, 맞아요. 사실 근데 첨단 소재 사업,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물적 분할은 이라는 걸 보면은 대부분의 경우가 좀 안 좋게 볼 수밖에 없었던 게, 좀 향후에 성장하는 사업을 핵심 자금 사업. 조달을 위해서 예. 물적 분할하는 경우잖아요. 네. 내내 첨단 소재 사업은 사실은 지금 매출액 비중도 작고 이익도 거의 BEP 정도 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큰 이익은 안 나는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보기에는 이런 쪽의 사업에 좀 정리를 해서 향후에 미래가 있는 쪽에 좀 투자를 한다라는 게 뭐 약간 이제 리소스를 재배치하는 차원에서는 저는 좀 맞지 않냐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그걸 너무 나쁘게만, 그러니까 그 이름이 주는 우리가 트라우마가 너무 크기 때문에. 네, 맞아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방향이 조금 다르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가 흔히 아는 물적 분할에서 대주주만 좋고 뭐 네네네. 상장시키고 이런 이슈일 가능성이 낮다는 그런 거죠. 거랑은 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주주만 좋기가 어려운 게, 이거는 사실은 소액주주 입장에서도 작년에도 뭐 계속 적자거나 뭐 BEP 왔다 갔다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향후에도 이게 굉장히 성장하느냐에 대해서는 또 물음표를 지을 수가 있어서, 네. 거기에 또 보면은 이제 수소 탱크 관련된 사업이 있는데 그거는 또 이제 물적 분할 대상이랑은 좀 다른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보기엔 그렇게 너무 나쁘게만 생각할 건 아니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말씀하셨듯이 이제 태양광 쪽의 실적이 좀 돌아와야 돼요. 네. 그 부분을 조금 확인하는 게 중요할 텐데, 지금 보시면 오늘 이제 나온 기사지만 이제 롱지에서 웨이퍼 가격을 이제 인하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태양광 웨이퍼요? 네네. 그래서 저희가 보기에는 이제 웨이퍼가 이제 태양광 밸류체인에서 가장 공급 과잉이 심한 품목이거든요. 폴리실리콘은 지금 쇼티지인 상태고, 그렇기 때문에 웨이퍼 쪽이 좀 가격이 내려오면서 어느 정도 좀 개선될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 데다가, 말씀드렸듯이 이제 그 하나솔루션을 볼 때 내년에 있을 수 있는 그 보조금이
그 관련된 법안이 네. 통과가 된다라고 하면은 생각했던 것보다 빠르게 이제 흑자 전환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고요. 중장기적으로 보시면은 이제 하나솔루션이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 잃어버렸던 이제 글로벌한 시장에서의 지위를 좀 되찾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왜냐면 미국 내에 이제 이 정도 캐파를 갖고 있는 태양광 업체가 하나솔루션 그다음에 미국 내에 이제 유일한 태양광 업체라고 할 수 있는 퍼스트 솔라 저희가 이제 해외 주식에는 이제 퍼스트 솔라를 상당히 좀 좋게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쪽 업체들 이외에는 별로 없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제 생각에는 각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이제 기저의 것들이 좀 마련이 되어가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것도 한번 해주세요. 그러니까 프랑스 그거 M&A 잘했다고 보시는 건가요? 프랑스 같은 경우도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있긴 하겠지만 결국은 재생에너지 늘리는 건 어쩔 수 없는 거고 그게 이제 나중에 어떻게 이제 이익을 내고 모니타이즈 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회사에서는 아직까지 가이던스를 못 주고 있긴 한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얘네가 하려고 하고 있는 게 지금까지는 셀 모듈만 해왔었단 말이죠. 근데 셀 모듈 다음에 다운스트림이라고 할 수 있는 전력 사업이나 이런 쪽들을 좀 강화를 하려고 있어요. 그런 쪽과 맞닿아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저희가 중장기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셀 만들어 지금은 사실 이제 제조인데 네네. 서비스까지도 한번 염두에 둔다. 그런 이게 얘기시.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은 향후에도 셀 모듈은 가격이 기술 발전 때문에 지금 뭐 가격이 그냥 우리가 셀 모듈이나 이제 태양광 쪽의 가격이 내려가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이제 지금처럼 폴리실리콘 웨이퍼 가격이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슈로 해서 가격이 내려가던가 또 한 가지는 기술 발전으로 인해서 태양광에서 기술 발전이라고 하면은 동일 면적에서 더 많은 에너지를 내는 겁니다. 그게 이제 기술이 이제 발전하게 되면 그렇게 되면은 당연히 이제 단위당 에너지 가격은 내려가겠죠. 그래서 기술이 발전하게 되면 또 내려가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이제 태양광은 가격이 내려갈 건데 그러면 어느 쪽에 부가가치가 생길까를 생각을 해보면은 그 태양광을 설치를 해서 첫 번째 전기를 생산하는 업체들의 원가가 내려간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전기를 생산하는 쪽들까지 들어가는 그 하나솔루션의 계획이 저희는 뭐 중장기적으로 맞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그걸 넘어서서 과거 뭐 1, 2년 전부터 있었던 얘기지만 지금 미국 쪽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가상 발전소 관련된 법안들도 좀 정리가 되고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쪽들을 하기 위해서 핵심적인 부분들이 결국은 이제 AI라든지 빅데이터 관련 쪽인데 그쪽에 대해서 이제 젤리라는 업체를 인수하고 그쪽과 이제 협업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또 그런 쪽에서 부가가치를 충분히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셀 모듈만 만드는 사업을 하는 것보다 그쪽까지 같이 하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게 말하자면은 배터리 업체가 배터리만 만드는 게 아니라 전기 사업까지 같이 하는 거랑 이제 유사한 거거든요. 저희는 이런 쪽들이 저희는 오히려 사업적인 방향은 잘 잡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런 것들이 좀 잘 되면 확장성이 생기는 거니까 그렇죠. 밸류도 또 많이 받을 것 같고. 맞습니다. 그래서 태양광에 대해서는 어쨌든 뭐 지금 사실 우리나라 기업들 주가만 보면 좀 좋지는 않지만 연구원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내년도에는 한번 좀 기대감을 그래도 한번 가져볼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또 법안도 있으니까 한번 그런 것 좀 지켜보시면 좋겠고. 그리고 태양광 이제 얘기하다 좀 갑자기 생각난 건데 그것 좀 질문 드려도 될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흔히 사용하는 좀 태양광 중에도 종류가 있잖아요. 페로브스카이트라고. 그건 어때요? 그게 좀 그러니까 마치 약간 뭐 어떤 분은 뭐 게임 체인저 아니냐, 뭐 좀 뭐 전고체 배터리처럼 얘기하시는 분도 계신 것 같기도 한데, 근데 이게 같이 공존하는 건지 아니면 이게 페로브스카이트가 정말 신기술이니까 결국 얘가 이쪽으로 다 대체할 수 있다고 보시는 건지 요거 한번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이 책에도 사실은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와 관련된 내용을 꽤 많이 이제 할애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가 저희가 생각하기엔 상당히 게임 체인저가 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첫 번째는 폴리실리콘이나 이런 걸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사용할 수도 있는 방법도 있고 두 가지가 되는데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를 이렇게 필름 형태로 만드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폴리실리콘 태양전지 위에 이렇게 얹어가는 방법이 있을 겁니다. 이걸 우리가 페로브스카이트 텐덤이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이렇게 할 경우에는 이제 효율성이 지금보다 많이 올라갑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이론적으로는 뭐 25% 30%까지도 이제 나게 되는데 그 정도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면은 지금의 이제 폴리실리콘을 만든 태양전지가 대략 21% 정도 효율이 나오는데 25% 26% 되면은 동일 면적에서 전기를 한 20% 이상 더 낸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전력 원가 훨씬 내려가겠죠. 근데 이제 페로브스카이트만 이렇게 이런 필름 형태로 하는 거는 그 정도 효율은 안 나는데 대신에 이제 플렉서블하고 투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제 유니테스트라는 업체가 얼마 전에 그 새만금 쪽에 이제 부지 네, 마련하고 예. 양산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하면서 하는 게 뭐냐면은 한전이랑 창호형 태양전지를 한다고 했습니다. 창호형. 그러니까 신규로 건물을 지으면은 건물에 이제 지금까지는 태양전지를 사용하면은 이렇게 수평면만 맞아요. 활용했잖아요. 예. 근데 외벽을 이제 활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라고 해야 될까? 그 창문에. 창문에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태양전지를 활용할 수 있는 면적이 굉장히 넓어지겠죠. 굉장히 다양해지겠는데요. 이게 네네. 진짜 이게 어플리케이션이 굉장히 다양하게 나올 겁니다. 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사실은 이렇게 투명하고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이게 뭐 그냥 공상과학 같은 얘기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프로젝트이기도 한데 자동차 썬루프나 이런 쪽에 네. 들어가는 겁니다. 전기차가 이제 일종의 약간 충전을 하면서 네. 달릴 수가 있겠죠. 사실 GV80 그 전기차를 보시면 이미 태양광 옵션이 있거든요. 아, 있어요? 네, 있습니다. 많이들 선택을 안 하시고 지금은 가격이 이제 비싼데 이 페로브스카이트는 또 특징이 가격이 쌉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격을 많이 낮출 수 있고 뭐 단순히 이제 썬루프뿐만이 아니라 다른 쪽에도 붙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아마 배터리 산업에도 좀 시사하는 바가 커지지 않을까. 자동차 산업에도 상당히 많은 어플리케이션으로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태양광 산업에 굉장히 게임 체인저가 될 수가 있고 이걸로 인해서 태양전지의 어떤 그 침투율이 만약 예를 들어서 30도 뭐 각도였다 네. 하면 이게 40도 50도가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태양광이 막 이제 요즘 보면 이제 주택에도 막 설치도 돼 있고 네네네. 한데 막 대단지로도 막 이렇게 설치가 돼 있긴 한데 결국 이게 이동성을 그냥 높여버리겠네요. 그렇죠. 예를 들면 이게 스마트폰에도 그냥 붙여버려도 그럴 되는 수도 거고. 있습니다. 와, 이건 진짜 만약에 되기만 한다면 네네. 게임 체인저가 될 것 같긴 한데 그러면 이게 아까 유니테스트 얘기도 하셨는데 이게 이쪽 산업은 어떤가요? 글로벌 그 빅 메이커가 있는지 아니면 우리나라 기업들이 좀 이렇게 잘하고 있는 건지 경쟁 상황이 좀 궁금하긴 하거든요. 아직까지 뭐 빅네임에서 네. 이제 페로브스카이트를 하겠다고 나서기 데는 아직까지 보지 아직은, 못했고요. 예. 이게 왜 그러냐면은 말씀드렸듯이 이게 결국은 페로브스카이트 텐덤으로 하게 되면 실리콘이랑 같이 가게 되지만 장기적으로 이 페로브스카이트라는 이 태양전지 형태가 실리콘 전지보다도 더 효율이 높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도 나오거든요. 그러면 실리콘을 조금 이제 점점 탈락시키고 아예 대체할 수 있는 가능성도 적어도 5년, 10년 안에 올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중국 업체들이 하긴 힘든 거죠. 중국은 태양광의 폴리실리콘 기반의 태양광을 워낙 오래 왔고 만약 이게 그런 식으로 된다라고 하면은 그쪽이 이걸 전환하는 데 따른 여러 가지 뭐 비용이 많이 들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중국 업체들 중에 아직까지 이걸 하겠다라고 하는 업체를 이렇게 공격적으로 하겠다는 업체를 못 본 것 같고요. 지금 이걸 하겠다는 업체들은 대부분 그래서 우리나라나 유럽 업체들, 그러니까 태양광 관련된 생산 시설이 오히려 중국에 의해서 상당히 이제 뭐 사라져버린 그런 업체들이 오히려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는 데도 활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좀 적극적으로 좀 진행을 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에도 아마 다음번에 증설을 하게 되면은 페로브스카이트 텐덤 형태로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그거 개발한다고 하고 있으니까요. 그런 형태로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뭐 미국에서도 지금 보면은 올해 초에 3월 달에 보면은 한 10년 내에 태양광의 이제 원가를 한 60% 정도 이제 낮추겠다라는 그 DOE의 이제 계획이 있었고 에너지부에서 얘기하는 게 적극적으로 지원하려고 하는 형태 중에 넘버원이 페로브스카이트였습니다.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출 수가 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어떤 특정한 업체가 나서 있는 상황은 아니라서 충분히 우리나라가 잘할 수 있다고 보고 있고 그 NREL이나 이런 신재생 그 미국의 에너지부 산하의 그 재생에너지 관련된 쪽에서 얼마나 태양광이 이제 발전하고 있느냐 이런 것들을 측정하는 그런 이제 자료들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우리나라 업체가 우리나라의 화학연구원이라든지 우리나라 유니스트, 울산과학대학교 이런 쪽에서 항상 최고 효율을 이렇게 넘어가고 있습니다. 상당히 저희가 보기에는 앞서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고요. 왜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하냐 이게 보면은 이 페로브스카이트 필름 형태로 되어 있는 이런 것들이 결국 제가 보기에는 이제 우리가 OLED나 이런 쪽에 활용했던 기술들이 많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플렉서블한 글라스를 써야 될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가 지금 플렉서블한 글라스도 잘 만들고 OLED 쪽이 세계 최고지 않습니까? 그런 기술들의 강점을 갖고 있다 보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잘할 수 있는 배경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태양광 어쨌든 이제 페로브스카이트가 결국엔 이제 어쨌든 가격도 싸고
쓰임새가 많기 때문에 여기 밸류체인도 한번 좀 잘 공부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아직은 절대 강자는 없다는 얘기죠. 네네, 아직 누구도. 없습니다.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게 또 기회가 될 수 있으니까 한번 저희도 계속 좀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일단 태양광 얘기를 좀 해봤는데